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네, 오늘의 아픈 손가락 8탄 종목이죠. 네, 8탄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바이오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이수 앱지스,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리고 신풍제약,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분석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일단 다시, 처음, 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 아픈 손가락에서 소개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절대 종목 비하의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디까지나 저 영웅 전차남의 주관적인 의견이 전부 다 100% 들어간 점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아픈 손가락 8탄 종목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종목을 보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지분을 항상 눈여겨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사, 즉 상장사의 12개월 사이를 한번 12개월 사이에 공시를 한번 보면서 조금 이 회사가 주가가 상승 나왔을 때 지분 매도한 경우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를 한 경우는 없었는지 또는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을 공유하거나 그리고 이 아픈 손가락에 나오는 종목을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방향성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확실하더라도 실적이 부실하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말짱, 조금 허우대만 좋은 기업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실적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봐드리면서 이 회사가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즉 대한민국에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회사인지 아닌지 여러분들께 좀 판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이수 앱지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는 이수화학의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계열사 중 하나고, 그리고 주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수그룹의 계열 회사입니다. 그리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인 쿨부티넵과 그리고 유전성 희귀질환인 고수혈병과 파브리병을 치료하기 위한 효소 치료제인 에브사틴과 파바가를 개발해서 판매 중이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테마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과 라파시엘 컨소시엄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인데, 그 컨소시엄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이 컨소시엄들이 어떤 회사냐, 즉 러시아 백신, 여러분들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푸트니크라고요. 이 러시아 백신 종류 중에 스푸트니크가 있는데, 이 스푸트니크 컨소시엄, 스푸트니크를 위탁 생산 개발하는 이 컨소시엄에 이 이수 앱지스가 속해가지고 이 러시아 백신이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대한민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에서 위탁 생산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해서 시장에서 한번 상승 나오면서 2만원까지도 한번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 2만원까지도 상승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바이넥스랑 더불어서요. 그리고 이 회사, 좀 최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수그룹의 계열사라 그런지 최대주주 지분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은 30% 이상으로 조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1년 사이에 공시를 보면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전환가액을 최근에 조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2021년 12월 달에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가 있었고요. 전환가액 조정 같은 경우는 11,350원으로 현재 주가가 얼마였죠? 7,980원이었죠. 11,350원으로 좀 조종전 전환가액보다 좀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테마 자체가 조금 사라진, 즉 한마디로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재인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조금 쭉 내리막을 걷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및 오너리스 끌어보면은 3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제약바이오사인데 이수그룹의 계열사 치고는 3년 연속 적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개인 투자자가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위험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회사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K백신 CMO 희비, 즉 위탁 생산 개발 희비라고 해가지고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국내 승인되는데, 스푸트니크 즉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다수 국가에선 개별 승인받아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즉 미국과 EU에서는 현재 승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식약처에서 현재 승인이 안 돼서 현재 위탁 생산 개발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푸트니크 관련주인 이트론이나 EID나 바이넥스나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코리아 투자증권이라든지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이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나 보령제약 같은 경우, 즉 러시아 백신 CDMO 관련주 같은 경우가 연일 좀 차익 매물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최종 피드백을 제가 드리면은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백신 컨소시엄 관련주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부각돼서 네, 최고 한 15,000원, 20,000원까지도 상승 나왔었던 적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더나랑 화이자가 선점을 했고요. 그리고 즉 독점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는 WHO 승인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일 좀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회사 같은 경우 말고 뭐 바이넥스라든지 그 외 다른 회사 보령제약 같은 경우 좀 재무가 좋은 회사라고 하면은 좀 홀딩하자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올해 2022년 3월 감사보고서 적정 판정 받은 이후에 재진입을 하더라도요. 지금은 매도가 좋아 보인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SK 바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손실 중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SK 케미칼에서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판매 및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임대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 21만 7천원이고요. 이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로 보면은 SK 케미칼에서 물적 분할됐기 때문에 69% 가까이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건강한 상장사의 특징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의 공단 지분이 5%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가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전혀 문제될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12개월 사이 공시를 보면은 조금 좋은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노바백스사에서 나오는 코로나19 백신, 즉 유전자 제조업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 조금 이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네, 이제 조만간 노바백스에서 만들어진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를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유통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도 CDMO를 이 SK 바사가 맡고요. 지금 모더나 백신의 이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맡잖아요. 그리고 유통은 GC녹십자가 맡는 것처럼요. 아니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통까지 맡는 것처럼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위탁 생산 개발을 하고 있고요.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매출 같은 경우는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향후 주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좀 상승 나올 가능성에 좀 열어두고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및 오너 리스크를 보면은 실적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만큼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요.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역시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노바백스에서 백신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 같은 경우는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대주주 지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해외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의 CDMO 위탁 생산 개발 수주를 맡았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장이 돼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은 일단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다 보니까는 공매도가 좀 가능한 종목이고요. 공매도의 대체 잔고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평균 공매도 거래 비중이 한 8% 가까이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네,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공매도 세력에 의해 가지고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조금 한 번에 큰 상승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최종 피드백을 드리면요. 일단 현재 부스터샷 접종 시 효능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가요, 임상 2, 3일 끝냈고 현재 부스터샷 접종 시 이 오미크론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효능에 대해 임상은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 곧 식약처를 통해 가지고 긴급 승인 요청 이후에 유통되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노바백스 백신 위탁 생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지분도 높고 국민연금의 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목표가 24만원까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 2차 목표가는 26만원까지 보시고 홀딩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이어가지고 델타 플러스 오미크론에서 델타 크론, 네, 이런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무슨 스마트폰 새로 나오듯이 계속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름을 바꿔서 새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2022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절병으로 바뀌어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이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에 이어가지고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또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좀 우량한 제약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주가 상승 가능성은 올해도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만든 이 유전자 제조화 플랫폼의 백신을 보면은 일단 2회 접종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고요. 3차 접종을 염두에 두고 과학적 근거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시 효능에 대한 임상에 대해서요. 그리고 국내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코로나19 백신의 3차 접종 진행되고 있는 만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역시 부스터샷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판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 보도록 할게요.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나서부터 시젠과 더불어서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었던 상장사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2018년에 이 회사가 말라리아 향 정신성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요. 2018년에는 대북주로 엮여서 시장에서 상승 나왔습니다. 왜 대북주로 엮였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가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 신풍제약에서 피라맥스죠. 네, 요 부분 같은 경우를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게 대북 경협, 즉 남북 경협주로 한번 분류가 돼서 2018년에는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었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특수로 맞아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피라맥스 같은 경우로 코로나19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슈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대주주의 지분을 보면은 30%대고요. 그리고 자사주가 7% 가까이가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은 낮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년 사이 공시를 보면은 이 피라맥스에 대한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 신청 요 부분은, 즉 피라맥스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지만 피라맥스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식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1차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2차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250억 규모의 비자금 조성한 혐의, 즉 특경 검사 횡령이라고 합니다. 이 횡령 등에 대한 기사 내용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신풍제약을 압수수색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까지 하락했냐면은 36,000원에서 33,3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보통 이 기사 나오기 전에 11월 달에는 36,000원 가까이 했었거든요. 이때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허풍제약이라고 하면서 이거 절대 진입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매출액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고만고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절대 고만고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크게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다른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가 2021년에 큰 폭으로 상승 나왔다. 20% 또는 30%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은 박셀바이오는 마이너스 84%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신풍제약은 마이너스 7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조금 가슴을 조금 아프게 했던 그런 종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최종 피드백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면은 일단 매도입니다.
네, 경구용 치료제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치료제 섹터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의 대체 잔고 또한 이 신풍제약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22년 3월 감사보고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빨리 매도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현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늘의 아픈 손가락 8탄 종목으로는요, 바이오 특집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수웨피스, 그리고 두 번째는 SK 바사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사이언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풍제약으로 꾸며봤고요. 그리고 이 아픈 손가락 종목에서 제공해드리는 분석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전체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상승과 하락은 또 보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영상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한 비하의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의견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선정 기준은 특별 회원분께서 공통적으로 손실 중인 종목 대상으로 또는 아니면 제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하루 3개에서 1개 정도 선정해서 이렇게 종목 피드백을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부분 인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웅 전찬함이었고요. 오늘의 아픈 손가락 종목 8탄도 꼭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 영상에 이어가지고 오늘의 특징주 영상 같은 경우도 보시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